있는 부분만 보시면요. 2007년 6월에 실제 그 체코에서 공영 텔레비전에서 영상 송출 시설이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TV에서 이렇게 해커타이틀 아침 몇 시입니까? 6월 17일 아침 8시시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해킹으로 해서 화면을 조작했을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7월 또 2012년 6월에 그 언론사들이 많이 해킹을 당했고 또 이후에도 2013년 6.25 때도 또 언론사들이 해킹을 당했고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이 워낙 그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 뭐 YTN 그렇고 KBS 그 보안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3년 4월입니다. 시리아 전자군이라는 그 해커 집단이 미국 최대의 AP통신을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위터 계정을 해킹을 해서 가짜 뉴스를 올리는데요. 백악관 2차례 폭발, 오바마 대통령 부상. 뭐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무슨 뭐 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동 손절매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 2분 만에 벌어진 사건이 우리나라 돈으로 153조 원이 증발이 됩니다. 왜 자동 손절매입니다. 모든 게 컴퓨터로 움직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상 해킹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그 가짜뉴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이게 독일 그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 딸이라고 이렇게 뉴스. 또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이게 작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스라엘이 파키스탄 핵공격 이걸 읽고 파키스탄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의 보복 핵공격 이렇게 그 SNS에 올렸다가 나중에 가짜뉴스인 줄 알고 철회하는 소송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시간이 좀 가는 여기 좀 클릭을 해주시면 손자들도 우리의 대응 방안 보시게 되네요. 아니요, 또 앞에 손자들도 우리가 그릴 거예요. 전체로 슬라이드 쇼 한 다음에 해외 사례를 잠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요 국회 사이버 안보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6대 정책 기조를 발표를 합니다. 물론 모토는 뭐 대단하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세 번째가 두 번째 항목에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인데 힘을 통한 통합. 아주 그냥 이렇게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은연중에 사이버 팍스 아메리카도 하겠다는 소리, 요거 좀 나타내고 상황인데. 그 네 번째가 6개 정책 기조 중에서 군사력 재건이 있어요. 군사력 재건에는 그 크게 이슈화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란과 북한 대형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그 두 번째가 사이버 전 능력, 대처 능력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세적 방어적 역량을 강화하고 또 최정의 정밀력을 확보하겠다. 근데 미국의 그 사이버 안보 정책 기조는요, 제가 좀 부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일괄됩니다. 24년 전부터. 아주 일괄된 그 사이버 안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입니다. 이 뭐 민주당, 공화당 관계없이 꾸준하게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또 트럼프에 이어지는 사이버 안보 정책이 일괄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꾸준히 그 국가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떨까? 영국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작년 11월입니다. 세 가지 모토를 잡는 게 방어, 억지, 보복. 그러면서 5년간 2조 7천억을 투입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또 수사권법을 제정을 한대요. 일명 엿보기법입니다.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사권을
대폭 강화를 하는데 이 강화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남은 디지털 기기를 해킹할 수 있는 이걸 법적으로 그냥 기존은 영국 기존은 사이버 공격을 테러나 군사적 충돌과 같은 1급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이제 세게 나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영국, 미국과 아주 동맹 관계를 갖고 있죠. 일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특이한 부분이 사이버 시큐리티 기본법, 이것도 상당히 방대한 같지만 액기스는 딱 하나더라고요. 특정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정 주체의 문제. 우리가 사이버 뭐 해킹 당하면 국가의 문제, 국가에서 뭐하는 일이잖아요. 아니다 이거지.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아니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 써요? PC 안 써요? 이게 국가망과 연결되면 국가망이 해킹 당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민간, 학교, 기업, 공공, 정부 모든 문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1월 달에 정보공유법이라고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 민간 정보와 이제 그 공공 정보를 이렇게 정보 공유 센터를 만들면서 그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요. 민간에서 공공의 정부의 정보를 제공할 때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사이버 안보법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그 산업화 시대의 법에 얽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였는 그게 왜 그럴까요? 정치 논리예요. 그래서 일본은 기조가 사이버 안보 기조가 지진 해일.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뭐 해일도 그렇고 그래서 사이버 침해 사고인데 실제 외국으로부터 외부의 위협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중국은 한술 더 뜨죠. 아예 그냥 국가정보발전 전략을 2016년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15년 인터넷 대국에서 이제 아예 그냥 사이버 강국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시행될 사이버 보안법입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 내에 생성된 데이터는 중국 내에 보관해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죠. 그래서 기존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서 통제 검열을 강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국의 정책과는 조금 배타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자, 됐습니다.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게 선설용법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 한문을 밑에다 한글로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냥 쉬운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성자는 이기고 나서 싸움 이 말이더라고요. 너무 사이버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사이버 안보 8대 의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안보 정책 부분에서 강력한 디지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 의지를 관철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인데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한데 그와 병행해서 조기 평생 보안 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또 산업이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간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은 이미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민간이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법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른 대국민 신뢰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나씩 보시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실질적으로 사이버 테러를 비대칭 전력화시켰습니다. 3대 위협이라고 하는데 국정원에서도 3대 위협이라고 하잖아요.